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 8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축하와 함께 영상을 시작하겠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왔던 ETF가 드디어 오늘 새벽이죠. 5시 한 45분경에 승인 뉴스가 뜨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SEC에서도 좀 발표를 했고, 지금도 이제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2억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6,300만 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쌍고점을 찍고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보시면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어느 순간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6천만 원 선까지 올라왔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주게 되면 8천만 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짝 이제 삼중천장의 저항 효과로 인해서 살짝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이후에 이걸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원래 반감기 이후에 2020년이 반감기였고 2024년 이제 반감기가 4월 달에 오는데, 중요한 건 반감기 지나고 나서부터 찐펌핑이 항상 조금 있어 왔다라는 그런 패턴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이 상승은 찐 상승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24년 4월 이후로 25년, 26년 어떻게 보면 한번 눌렀다가 25년도에 엄청난 불장 펌핑이 오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대비해서 2배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1억 3천만 원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가격,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이제 오버슈팅까지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2억까지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장밋빛 전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ETF 승인하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을 필두로 하는 알트코인들이 오늘 보시면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것이다. 저번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비트가 이런 식으로 박스 상단 돌파의 가능성, 그리고 영상에서도 마스크 네트워크도 뜨기 전에 미리 카톡방에서도 드렸었고, 말씀드렸던 셀로라든지 크로노스, 솔라, 알고랜드, 에이브, 체인링크,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1월 9일 화요일 최근에 많이 안 올라간 알트 중에서 아래 꼬리를 잘 달아주고 있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18.3달러 손절을 잡고 충분히 24달러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10일, 1월 9일이죠. 1월 9일 10시 18분에 이더리움 클래식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떡상이 나왔죠.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38,000원 뚫으면서 아직까지도 추세가 좀 죽지 않는 흐름인데, 사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좀 익절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정말 세게 더 올린다라고 해도 여기 저항이 있어요. 5만원 저항은 어느 정도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여기서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치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리면 다시 사면 되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구간에서는 익절을 하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36,000원 지지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카톡방에서 좀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ETF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영국은행 스탠다드 차트죠. 여기서는 일단 올해만 최대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것, 131조가 유입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400조 원 정도가 이 ETF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ETF 자금의 1에서 3%만 유입된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오는 2025년까지 내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존 투자자 외에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여지가 생겼고, 다양한 파생 상품들도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반감기도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조금 중장기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 만에 하나 ETF가 이번에 연기됐다라고 하면은 또 굉장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ETF가 승인되면서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ETF가 승인되던 그 시간에 여기서 가짜뉴스가 일단 터졌기 때문에 가는 척 하다가 가짜뉴스였다라고 해서 푹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ETF 승인 직전까지도 새벽 시간대까지도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공포감 주게 되면 저점까지 깨버리게 되면 아 이거 뭔가 지금 느낌이 쎄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롱을 타기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깨는 자리에서 롱을 진입했을 때 충분히 반등을 주는 자리들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여기서 이제 쌍구를 찍으면서 지금 살짝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차트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이런 식으로 반전을 주는 변곡점이 여기다라고 봤을 때 한 번만 더 47,000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밀어 올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48,000에서 49,000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깨면 안 되는 자리는 바로 여기 역회된 숄더 양 어깨 머리 자리인데 최소 44,800달러 요 자리죠. 여기는 지켜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뉴스의 파라라와 같은 그런 고점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 자리 44,800짜리는 좀 지켜주어야지만이 한 번 더 내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고 빠르게 이 위에서 놀아줬을 때 47,000달러 위에서 놀아주면서 안착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TF 승인 나면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조금 뜨뜨미지근한 반응, 오히려 이제 승인 됐으면 이렇게 팍 올라가면서 49,000달러에 지금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조금 움직임이 조금 정체된 느낌. 그러나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이런 식으로 알트 도미넌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제 쭉 쐈죠. 쭉 쏘면서 여기 천장자리 320만원 선을 지금 뚫고 지금 350만원 선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ETF를 재료로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주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덜 올라갔던 이제 이더리움으로 뭔가 이제 바톤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더리움은 모든 알트들의 좀 큰 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가주는 게 알트들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도 현재 블랙록에서 좀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일정을 보시면 블랙록에 지금 보시면 1월 25일, 근데 요게 지금 비트코인 승인하고 나서 또 바로 이더리움 거를 승인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게 1월 다음 3월이 아니라 이 친구는 5월 달에 걸려 있어요. 5월 달에 보시면 바네크라든지 아크 인베스트먼트 거에 이제 현물 ETF가 5월 달에 걸려 있죠. 그리고 블랙록은 1월 25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이 피델리 거랑 같이 8월달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아마 5월달 정도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5월 아니면 8월 정도에는 이더리움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면 블랙록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블랙록이 발벗고 들어가면은 승인을 안 한 ETF가 현재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더리움도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재료빨로 많이 올라간 비트코인보다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더리움으로 조금 시장의 관심이 조금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5월달이 파이널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5월달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 현재 약 70% 정도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한 전망은 아니죠. 약간 절반보다 살짝 높은 확률로 5월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한 3월 4월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때 11월 12월부터 거의 1월 승인이 확실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뉴스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3월 4월 정도 넘어갔을 때 정점을 찍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거를 확실히 눈으로 딱 보고 나서 다음에 이더리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구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잘 해주고 상승 횡보를 잘 해주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상당히 강하게 수직으로 위로 쏘면서 매수세가 지금 붙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지금 350만원 정도 선까지 강하게 올라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400만원도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4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고점 거의 600만원 선까지 또 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쳐주고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 24년부터 25년까지의 강세 흐름을 비트코인을 이제 비롯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알트들도 이제는 뭔가 상승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원래 비트가 먼저 쏘고 나서 이더리움이 쏘면서 알트들이 쏘면서
그 다음은 이제 비트가 빠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알트 불장이 왔다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잘못해서 여기서 이제 5만원 6만원까지 갔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폭포수를 한번 두드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진입한다라고 하시면은 손절가는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36,500원은 손절을 잡아야 여기서 상승 지지 상승 이 패턴으로 보고 한 파동 더 먹을 수가 있는 자리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손절 안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3만원까지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36,500원짜리는 손절을 잡고 이제 롱 관점으로 한 파도 올리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뜨기 전에 다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왜 들어갔냐?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차트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자 이제 알트코인들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봉이고, 주봉상으로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 중에서만 선별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때 고점을 이제 17만 5천원 이상까지 찍어준 다음에 엄청나게 내가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옆에서 이제 수평 이동을 해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기가 모아졌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로 한 번씩 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여기 있었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작년 9월 4월입니다 이제는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이죠. 그러면은 2023년 동안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나마 이렇게 팍팍 튀어주기라고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저점에서 눌림이 좀 크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이런 자리까지 한번 쳐줄 때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애매하게 작년 7월이나 10월 사이에 이런 봉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런 게 없었고 1년을 기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체인 링크도 말씀을 드렸었죠. 체인 링크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 준 다음에 이 구간을 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으로 그냥 뺐다. 그럼 이만큼 힘이 모인 거죠. 이만큼 힘을 모으고 작년 이제 10월 말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뭔가 추세 자체가 한번 3만원에서 4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코인들이 한번 올라갈 때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체인링크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였고,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갈 때가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제 준비 운동을 여기서 한번 살짝 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승해주고 이 박스를 그려주고 있었고, 중요한 건 이 박스를 이제 상단 돌파를 해야 되기 전에 보통 올리기 전에 한번 눌러주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들이든 이제 올라갈 만한 코인들에서 나오는 한번 이제 털어주고 올라가기 전에 한번 눌러주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눌림목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가 된다. 그리고 이런 아래 꼬리들 있죠. 여기서 달린 이런 아랫꼬리들은 특히나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나오는 아랫꼬리들은 누구는 던지고 누구는 받는다라는 소리인데, 개미들한테 공포감을 주면서 털어내면서 물량을 싸게 잡을 때 세력들이 쓰는 수법들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그림들이 나왔을 때 눌림에서 물론 여기를 때리고 또 빠지는 이런 패턴이 뭐 계속 몇 번 나오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좀 빠르게 터졌다는 것이고, 어차피 이런 눌림에서 사놓으면 사실 걱정이 좀 없죠. 이런 데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빠지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눌림에서 사게 되면은 어차피 주봉상으로 올라간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25,000원에서 샀다 해도 빠져봤자 2만원이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냥 더 사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저점이 오랜 시간 동안 다 좋았던, 주봉상으로 다 좋았던 저점 18,700원짜리는 깨지 않는, 여기 깨면은 그냥 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는 이제 관점을 딱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이더리움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도 다 이런 비슷한 패턴을 한 번씩 위로 올려쳐주는 움직임이 그래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일주일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1월 25일에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가 잡혀있긴 한데, 물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승인되면 위로 쏘겠지만은 사실 연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게 연기되면은 블랙록은 8월로 연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5월달에 파이널 데드라인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다라고 하면은 얘네 거는 빼놓고 얘네 것만 승인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게 11개 회사 걸 전부 다 일괄 승인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3월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들도 이번에 다 그냥 일괄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7, 8월에 데드라인에 있는 회사들 것도 5월달에 전부 다 일괄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월 25일에는 일단은 연기가 될 텐데 1월 25일에 이 블랙록, 뭐 일반 회사도 아니고 가장 큰 미국의 금융회사죠. 블랙록의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연기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숏무빙, 가격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25일이면 언제냐? 정확히 2주 남았죠. 그러면은 1월 25일까지 정확히 다 올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까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해먹고 약간 이제 주말 지나면서 주춤주춤 하다가 이거 연기되면서 뭔가 이제 좀 하락 나오는 움직임. 그리고 이더리움도 사실 뭐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 만에 11%를 좀 밀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장대를 그냥 이제 밀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강력한 상승 빔은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리다 마지막에 위로 쏘고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막판 빔이라는 겁니다. 막판 빔. 상승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리다가 마지막에 각을 세워서 한번 쫙 위로 찌르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25일 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기될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찌르고 빠지는 숏 무빙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이런 4만원 뭐 5만원 이런 구간에서 괜히 들어갔다가는 조정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한 1주 정도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를 유지를 해준다든지 조금씩 올라가면서 49,000, 5만 달러까지 가주게 되면 더 분위기는 살아나겠죠. 그렇지만은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한계점입니다. 5만 달러라고 하면은 일단 비트코인 5만 달러라고 하는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5만이라는 숫자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목표로 볼 수 있는 거는 5만, 10만, 15만, 20만 이거기 때문에 일단 5만 달러만 찍게 되면 시장에서는 다음 목표 10만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일단 5만 달러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축제 분위기가 되면서 알트들도 여기서 이제 주말 펌핑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히 나오면서 약 1주에서 2주 정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비트도 한계가 있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오기만 했기 때문에 더더욱 숏이 나왔을 때는 강하고 빠르게 또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항자리가 분명히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 주면서 5만 달러를 찍게 되면은 작게는 요 정도 조정, 작게는 10%에서 20% 조정, 크게 눌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정도까지 빠졌었죠. 최고점 대비 25% 마이너스 되돌림이 나왔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25%로 보이지만 여기서 저점에서 올린 거 대비해서 거의 절반이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절반 되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N자로 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여기서부터 상승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놓은 거에 절반이 빠진다 그러면 35,000까지의 눌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더 많이 빠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비트가 기침을 하면 알트들은 이제 재채기라고 독감에 걸리는 수준의 이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알트들이 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물론 알트롱을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살짝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순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게 아니라 항상 비트 먼저 쏘고 이더라 알트 이제 펌핑 온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안전하게 가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봉상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 아랫꼬리 이런 식으로 달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 자체, 아랫꼬리 이런 거 달아주고 있는 모습 자체는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44800은 지켜줘야 돼. 롱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도 물론 뉴스에 팔아라 당장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트가 주춤할 때 이더리움 위주의 알트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또 알트를 매매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도 저희가 올라갈 만한 알트들 굉장히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도 잡아드렸고 1인치도 잡아드렸었고, 이런 순서들 엘프 파워랬죠. 그 다음 마스크 네트워크다. 신규 상장해가지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적으로 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영상보다 먼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타점,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26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 날이 이제 1월 10일 수요일인데 요때 이제 이더리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차트 흐름이 너무 좋다. 왜냐면 비트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건 올려놓은 상황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한 번 더 상승 나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2600달러 요 정도를 목표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2600달러 지금 찍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시랑 마찬가지로 요 자리 2567만 지켜주면은 횡보 조금 하다가 여기서처럼 여기도 횡보 조금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횡보하다가 요 꼬리 먹어주게 되면은 2700에서 2800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괜히 이런 자리에서 숏 잡게 되면은 위로 승천하는 수가 있으니까 알트 숏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롱을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잡고, 어차피 추세를 지켜줘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추세를 지켜줘야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 보시더라도 손절은 좀 짧게 잡고 롱을 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발란체도 보시면 1월 9일 화요일에 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날 말씀드린 거죠. 1월 9일에 말씀드렸는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아발란체도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리면서 전고까지 뚫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다만 조금 아발란체는 미리 급격하게 좀 많이 올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 정도 좀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좀 익절하면서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스테픈이라든지 스택스, 특히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마스크 네트워크를 잠깐 보면 대부분의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상장했을 때 고점 자리를 이런 식으로 좀 넘겨주는 흐름들을 지금 현재 블러라든지 더 그래프라든지 뭐 아스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윗꼬리 달고 너무 많이 빠진 게 좀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 꼬리 고점 6,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회복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의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4,200원은 손절은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요 자리 3,3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먼저 쏘고 내렸다라는 측면 때문에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업비트는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림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 이 정도 그림이 있었고 보시게 되면 20달러까지의 펌핑을 주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바닥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크게 돌린다라고 했을 때 9달러에서 10달러까지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데, 10달러라고 하면은 13,000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쭉 양봉을 올리면서 거래량 터지고 근데 전부 다 양봉 몸통형 이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그렇게 심하게 뭐 달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이제 윗꼬리 형태의 봉은 아직까지는 좀 출현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윗꼬리 한번 터지긴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상승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요 자리 고점 7달러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밑에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평단가 3.6달러 정도 평단가에서 한 5배 정도 먹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5달러에서 16달러까지의 상승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달러까지 찍어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업비트에는 새로 상장해서 차트가 안 보이는 거지, 전체 차트를 놓고 보면은 마스크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봤던 주봉상의 관점에서 많이 안 오른 코인들에 여전히 조금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런 식의 10달러까지의 상승, 이런 그림도 조금 볼만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쏟다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내년에 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윗꼬리 달아준 거는 안 좋은 모양이긴 하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윗꼬리만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상방 돌파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7달러까지 상승, 그 정도까지는 또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마스크 네트워크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조금 횡보 구간 저점 손절은 잡고 4,200원은 손절은 잡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좀 노려보는 것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이나 아스타 이런 게 오늘 강세인데 사실 이렇게 쏘는 코인들을 지금 들어가기엔 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캐리 프로토콜도 주봉상의 관점에서 보시면 여전히 땅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여기 고점 자리 지금 10원을 뚫기 위해서 뭔가 좀 작업을 치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여기서 삼각수렴 상방 돌파가 나왔을 때 12에서 14원 정도를 쳐줄 수 있는 흐름, 직전 고점 자리죠. 여기 일단 저항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쏘고 내리는 그림, 잡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손절은 잡아야 되겠죠.
14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승 관점으로 좀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이브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전혀 올라가지 않았죠. 여기서 쭉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계속 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차트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일자로 기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제2의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한번 치고 올라왔을 때, 지금 153,200원인데 그래도 20만원 선 정도까지는 한번 쳐줄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코인들의 강세를 요즘에 이제 봤을 때 요거 시총 2,300억대로 가볍고요. 상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가 여기다라고 하면 좀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약간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총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일단은 이 자리 600원 선은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어느 정도 시간 끌다가 이런 식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레딧 코인도 일단은 600원 손절 잡고 상방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인치도 마찬가지죠.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자로 계속 빼고 있는데 이제 뭔가 차트를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 마찬가지로 800원에서 1000원짜리 조금 목표로 삼을만 하다. 셀로도 마찬가지죠. 떨어지고 나서 계속 옆으로 뺐고 이제 조금 뭔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1400에서 1600짜리까지의 목표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좋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카톡방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알트코인들도 어쨌거나 대부분의 알트들이 심하게 쏜 알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직전의 고점, 예를 들어 지금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런 직전의 고점 자리 400원이죠. 요 정도는 넘겨줄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바닥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500원 정도, 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알트코인들 좀 강세가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비트 혼자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알트들이 못 따라갔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연초부터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들이 뭔가 24년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서 뭔가 청룡처럼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꿈틀꿈틀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만한 그런 장이 앞으로 조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오를 만큼 오른 지점에서는 알트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돌림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돌림 펌핑의 순서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쏴주면서 이더리움도 강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강하게 치고 올리는 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지금 20% 정도를 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한 10배 레버리지만 써도 200%죠. 그래서 저희도 이더리움 클래식 추천드렸을 때 레버리지를 조금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29배 정도, 이 정도면 알트코인 레버리지 치고는 상당히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도 화끈하게 찍혔죠. 이더리움 클래식 1000% 수익, 12배 정도 쳐도 491% 수익.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도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뭐 상당히 레버리지를 많이 쓴 거지만은 1026% 수익, 이더리움 클래식 1008%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이 터졌고, 비트도 롱타점, 이렇게 저점 깨는 구간에서 롱타점, 이런 자리에서 롱타점 다 들여가지고 쭉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저희가 타점을 잡아 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TF 승인되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이제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 거래일에 4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거의 5조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일단은 5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와줘야 좀 더 이런 알트코인들도 힘을 받아서 강세장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한 타점, 어차피 또 올라가면 또 숏자리도 나오고 내려가면 롱자리는 나오는데 대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약간 조금 상승 관점으로 본다. 다만 이게 지금 쌍고의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롱의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도 굉장히 좀 과하게 수직으로 올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1월 25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기되면서 나올 수 있는 숏 무빙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코인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확실히 손절가를 잡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오히려 좀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 중에서 주봉상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 발굴해가지고 카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카톡방 100%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특급 정보방에서 저희가 이제 코인 분석 내용들,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셔서 참고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는 알트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바, 최대한 그 안에서 수익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